양심 리뷰, 드디어 32GQ950의 차례입니다. 이 영상 공개 시점이 다소 늦어졌는데 제가 사실 너무나 기대했던 제품이라서 평소보다 시간을 훨씬 더 투자해서 정말 다각도로 검증을 하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양심 리뷰 믿고 기다려주신 분들 실망시키지 않는 내용으로 진짜 오랜만에 제가 영혼 세게 태웠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스펙이야 제가 하도 설명해서 여러분들 좀 지겨우실 수도 있으니까 아주 빠르게 한 방에 설명할게요. 크기는 32인치, 정확한 실측 크기는 31.5인치. 이 크기에 가장 걸맞는 해상도인 4K에다가 LG의 2세대 나노 IPS, 거기에 개선된 평광판 어드밴스드 트루 와이드 폴러라이즈 일명 ATW가 탑재됐고요. 주사율은 최대 160Hz에 뱃사의 디스플레이 HDR 1000까지 획득한 LG의 정수 2022년 볼타 선정 LG 최고 기대작 32GQ950입니다. 자, 일단 크기랑 해상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4K에서 가장 적합한 크기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32인치죠. 뭐 27인치의 4K도 나쁘지 않다, 또는 뭐 48인치나 42인치 4K가 더 나이스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 하실 수 있는데 뭐 물론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저도 집에서 48인치 4K 메인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같이 미친놈들이 대중적인 성향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실 책상 위에 올려놓는데 48, 42 그 넉넉한 시야거리 확보도 어렵고요. 솔직히 부담스러운 크기예요. 그리고 뭐 27인치요. 정말 죄송한데 그거 하이 DPI 의존도 없이 100%로 보려면요 몽골인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 몽골 사람이에요? 뭐 말갈족이세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글자 좀 크게 본답시고 27인치에서 뭐 하이 DPI를 150%로 쓴다? 그럴 거면 뭐하러 4K를 삽니까? 훨씬 더 저렴한 QHD를 사지. 4K에 하이 DPI 150%로 쓰면요 QHD랑 공간 똑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32인치에 4K 황금 밸런스 잘 유지됐고 LG의 자랑 명암비가 개선된 2세대 나노 IPS가 탑재됐습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32인치 4K IPS 모니터 이거 LG가 다 헤쳐먹던 시장이었어요. 과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일단 32UD99 이거 주사율이 60Hz밖에 안 되던 녀석인데 100만 원이 그냥 넘어가는 건 기본이고 HDR은커녕 나노 IPS도 아니었는데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잘 나갔었고요. 그 이후에 32UL950 얘는 플리커풀이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 커뮤니티에서 정말 욕이란 욕은 다 쳐먹었었는데 그런데도 입고만 됐다 하면 그냥 다 털렸습니다. 솔직히 지금에 와서 하는 말이지만 2018년에 나온 모니터가 2020년대에서 플리커풀이를 지원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더 웃긴 거는 상황이 이런데 막 팔려요. 또 없어서 못 사. 주사율 60Hz짜리가 지금도 139만 원에 올라와 있는데 아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사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또 잘 나간대요. 뭐야 대체? 나만 빼놓고 뭐 무슨 비밀 옵션 같은 거 숨겨놓은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해줘? 졸라 치사하네. 왜였겠습니까? 여러분, 그 두 모니터는 하단 베젤에 LG 로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 포지션만큼은 LG의 대체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뭐 그래요 델, 제가 델까지는 진짜 인정합니다. 근데 걔들도 여러분 LG 패널 받아다가 만드는 애들이에요. 박힌 로고만 다르지 이 포지션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32인치 4K IPS는 LG의 나와바리였다는 말이고 소비자들이 맹목적인 충성을 보여줄 정도로 엔드 시장에서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 제발 고주사율 좀 만들어 달라고 내가 진짜 LG 본사 직원들 마주칠 때마다 귀에 피가 날 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만들어주더라고요. 뭐 그 이후에 0가형으로 나온 뭐 32UN650이라든가 그것도 아니면 무슨 뭐 모니터함 딸린 32UN880 이런 거만 자꾸 내놔가지고 제 애간장을 다 녹이더니 이제서야 2022년 돼서야 드디어 나온 게 바로 이 32GQ950입니다. 아 진짜 솔직히 너무 늦었어요. 김 다 샜지 뭐 이제. 내가 좋다고 그렇게 만나자고 할 때는 콧방귀도 안 끼고 카톡 맨날 일십하더니 뭐 이제서야 같이 심야 영화를 보자고? 아 진짜 어떻게 뭐 예매는 오빠가 하면 될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막 엄청나게 기대하게 되다가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밀리니까 내가 이걸 기대했었나? 그게 뭐였지? 아 맞다! 그런 게 있었구나! 할 때 나왔다는 겁니다. 잡설이 좀 길었는데 제가 애정이 있어서 그래요. 애정이. 다른 회사 모니터였죠? 그럼 이렇게 길게 썰을 풀지도 않았을 겁니다. 할 말도 없어요 걔들은. 그리고 주사율 네이티브는 아니고요 오버클럭이 적용된 주사율이긴 하지만 최대 160Hz를 지원합니다. 4K 사용자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텐데 4K에서 160? 이거 엄청 빡센 스펙이에요.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글카가 3090인데 웬만한 고사양 게임들 옵션을 살짝 포기해도요 인게임에서 프레임 낮게 나올 때는 뭐 60까지도 나오고요 높게 나와봐야 한 80 정도? 그 정도 유지하는 게 한계거든요. 그런데 160은커녕 144나 120 정도로 유지하려 치면은 여러분 곧 나올 그래픽카드 있죠? RTX 4080 그런 거 이상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제가 괜히 겁주는 게 아니에요. 4K 고주설 모니터는 본체 꾸리실 때 예산의 7할에서 8할을 글카에 그냥 다 몰빵해야 이 스펙의 반이라도 뽑아먹지 어줍지 않게 글카 애매한 거 썼다가는 4K 60으로 쓰셔야 돼요. 만약 이 제품 구매 염두하고 있다거나 이미 구매해서 쓰고 있다, 그런 분들은 차세대 글카까지 패키지로 세트로 또 사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만약 이 제품을 160Hz로 쓰려면 HDMI 2.1로 연결하시면 안 되고요. 꼭 DP 1.4에 연결해서 쓰셔야 돼요. 대역폭으로는 HDMI 2.1이 DP 1.4보다 더 높지만 4K 160은 사실 HDMI 2.1로도 커버가 안 됩니다. DP 1.4에 DSC까지 끌어다 써야 가능한 수준이에요. 만약 네이티브 최대 주사율인 144로 쓸 거라면 그냥 HDMI 2.1로 써도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선된 평광판, 이거는 HDR 쪽이랑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뱃사의 디스플레이 HDR 천인증을 받기 위해서 LG가 기존 제품들보다 이번 제품의 밝기를 엄청나게 끌어올렸거든요. 그게 결국 평광판이 교체돼서 가능해진 그런 맥락 같아요. 이후에 디스플레이 측정 데이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이거 밝기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HDR 최대 밝기가 거의 1200에 근접하는 수준인데 VA가 아니라 IPS 기준으로는 절대 쉬운 밝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IPS 패널에 HDR 천인증 받은 그런 모니터 이 지구에 몇 대나 있을 것 같습니까? 50대요? 30대? 여러분, 20대도 안 됩니다. 게다가 국내 유통 중인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놓고 보죠? 그럼 5대도 안 돼요. 그만큼 귀한 녀석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5대도 안 되는 모델들 중에 얘가 지금 제일 싸요. 다른 모델 대비 반값도 안 됩니다. 며칠 전 그 론칭 특가로 138만 원에 올라왔었다고 하는데 그 가격이죠. 그거 진짜 엄청난 경쟁력인 거예요. 물론 100만 원 넘어가는 모니터 저도 비싼 거 압니다. 솔직히 말해서 엔드 유저들한테나 가성비 소리 듣지,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아마 138만 원이 엄청 싸다는 거 납득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솔직히 저도 지금 제가 말하고 있으면서도 이거 말하는 제가 미친 새끼 모니터 마니아들한테는 그래요. 우리 찐들 사이에서는 이게 싼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이유를 좀 꼬집어 본다면은 이 제품이 풀 어레이 로컬 디밍이 아니라 일반적인 로컬 디밍 방식이라는 건데, 개선된 평광판의 도움 때문인지 밝기 외에도 살짝 달라진 점은 있었지만 이 로컬 디밍의 한계를 벗어나진 못했어요. 자,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32GQ950은 백라이트의 엣지 라이팅이라고 해서 총 32개의 로컬 디밍이 구성되어 있는데, 기존 LG 모니터랑 뭐가 다르냐면요, 이 엣지 라이팅이 예전에는 아래에서 위로 쏴주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위랑 아래를 같이 쏴요. 이걸 빛기둥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블랙 화면에서 마우스를 움직여보면 정말 빛기둥같이 밝은 곳을 표현하는 느낌이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기존 LG 모니터는 아래에서 위로만 쏴주다 보니까 빛이 약간 부채꼴처럼 퍼지기도 했고, 윗부분은 빛이 표현된 디테일이 좀 떨어졌는데, 지금은 위아래가 같이 쏴주니까 온전한 하나의 빛기둥이 된 거죠. 하지만 로컬 디밍 방식의 단점은 그대로입니다. 밝은 부위가 움직일 때 아주 유심히 보죠. 그러면 빛의 기둥 사이마다 간격이 있다 보니까 빛이 살짝 끊어졌다가 붙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바로 엣지 라이팅의 한계라고 볼 수 있죠. 이걸 풀 어레이 로컬 디밍 방식의 제품과 비교하면 솔직히 좀 부족한 느낌입니다. 방금 보신 장면은 사실 많이 극단적인 모습이고요. 실제로 게임할 때 툭툭 끊기는 빛의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진 않을 겁니다. 게임에서는 조금 더 화면이 역동적인 경우가 많고요. HDR 콘텐츠의 특성상 밝게 표현돼야 되는 작은 오브젝트 쪽만 집중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게 막 티나는 단점은 아니에요. 빛을 표현하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FALD랑 비교했을 때 단점이라는 거지, 이 제품이 잘못 만들어졌다, 불량이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변 주사율, 이건 이제 없는 모니터가 없죠. 당연하게도 AMD FreeSync 프리미엄 프로랑 NVIDIA G-Sync 컴퍼티블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영상 공개 시점에서는 엔비디아 공홈에 이 모델 인증 여부가 확인되는지는 모르겠지만 LG 측으로 제가 전달받기로는 7월 중으로 리스트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LG가 다른 경쟁사 대비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이런 인증이에요. 엔비디아 G-Sync 컴퍼티블 리스트에 모니터 3대장들 인증 몇 대나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죠. 그럼 삼성 꼴랑 8대고요. 델은 한 11대 정도? 근데 LG는요, 여러분, 44대예요. 44대. 그렇다고 삼성이랑 델이 모니터 가짓수가 더 적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인증 여부가 모니터의 완성은 아니라지만 제가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화면 품질 측면에서 믿고 쓸 수 있는 기준인데, LG는 이런 걸 왜 마케팅으로 자랑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 몇 번째 인증 모니터라고 스티커 만들어서 부착하겠다. 마케팅팀 받아줬고 있죠? 오늘 내용 정말 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만큼 애정이 가는 모니터라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디스플레이 측정 결과에서도 할 말 많으니까 집중해서 계속 보시죠. 첫 번째는 명암비입니다. 2세대 나노 IPS라 그다지 걱정하진 않았지만 예상대로 준수한 명암비가 확인됐습니다. 일반적인 사용 환경인 120 칸델라 기준에서 1054대 1의 명암비가 확인됐고요. HDR 피크 상태에서 25538대 1의 명암비가 확인됐습니다. 긴 말 필요 없죠. 명암비 합격! 두 번째는 색온도입니다. LG가 타사 대비 대중적
국민적인 인지도가 강한 이유, 바로 이 색온도인데요. 이번에도 대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큰 거부감이 없는 6700켈빈에 가까운 값이 확인됐습니다. 120 칸델라 기준에서는 6905켈빈, HDR 환경에서도 6449켈빈, 불호의 영역이 없는 색온도 합격 드립니다. 세 번째는 색 영역입니다. 여기서도 LG 칭찬 안 할 수가 없죠. 디지털 시네마 표준인 DCI-P3는 98.2%, 크리에이터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어도비 RGB는 92.8%, sRGB에서는 99.8%가 확인됐습니다. 역시 2세대 나노 IPS 무조건 합격! 네 번째는 응답 속도입니다. LG가 매번 1ms라고 주장하긴 하지만 단 한 번도 실측값 1ms가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매우 빠르게 상태에선 역잔상으로 인해 정상 측정이 불가능했고, 빠르게 상태에선 가장 낮은 3.1ms가 확인됐습니다. LG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역잔상을 해결해 오시든가. 이게 보급형이었으면 몰라도 1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응답 속도 불합격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밝기입니다. 앞단에서 언급했지만 이번 32GQ950 엄청난 밝기를 가진 제품이 확실합니다. SDR 최대 밝기에서는 393 칸델라, HDR 최대 밝기에서는 무려 1187.6 칸델라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지속성도 체크를 해봤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HDR을 켠 상태에서 화면 전체 영역에 최대 밝기로 작동을 시켜보니까 밝기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평균 642.7 칸델라 수준으로 유지가 되었고요. 화면 중 10% 영역만 밝게 표시해보니 밝기가 떨어지긴 했어도 상당히 양호한 유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30분이 넘어가도 1000 칸델라 정도는 디펜스 오케이! HDR 콘텐츠는 모든 화면 전체 영역을 밝게 만드는 게 아니라 태양빛이 비춰지는 지표면의 일부라던가 불이 붙어있는 특정 오브젝트에 활력을 불어넣는 형태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유지력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죠. 밝기 합격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발열과 소음입니다. 32GQ950은 밝기가 매우 높기 때문에 발열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SDR 상태에서는 앞면 온도 37.1도, 뒷면 온도 39.3도가 확인됐고요. HDR 상태에서는 앞면 온도 39.9도, 뒷면 온도 44.3도가 확인됐습니다. 밝기 대비 온도가 큰 차이가 안 나는 이유는 바로 쿨링팬입니다. 쿨링팬이 들어가서 또 소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소음 측정까지 당연히 진행했죠. 걱정과 달리 HDR 콘텐츠가 재생되는 상태에서 데시벨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봤을 때도 불편함이 느껴지는 수준도 아니었고요. 이 정도면 종합적으로 봐도 충분히 양호한 편이니까 발열과 소음 합격! 디스플레이의 측정 결과만 본다면 솔직히 말해서 크게 흠잡을 곳이 없어요. 응답 속도 하나 빼고는 다 합격이었고요. 명암비, 온도, 색역, 밝기, 유지력, 발열,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했던 색상 균일도라든가 소비 전력, 지연 시간 모두 합격점 이상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톡 까놓고 말해서 이 불합격받은 응답 속도도요, 3.1ms라는 게 나쁜 값은 아니에요. 저희가 측정하고 있는 고가의 장비나 세팅해 놓은 프로그램이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 측정 장비에서 역잔상 없이 진짜 1ms가 확인된 IPS 모니터 지금까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합격 준 이유는 그래도 이 제품 가격이 100만 원이 넘잖아요. 더군다나 LG 이 양반들 매우 빠르게 상태에서 역잔상 나타나는 걸 지금 몇 년째 아직도 해결 못하는 게 솔직히 너무 괘씸해서 불합격 준 거지, 솔직히 준수한 값은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개선된 편광판 때문에 블랙을 표현하는 장면에서 기존 나노 IPS 대비 살짝 푸른빛이 느껴진다, 블랙이 아니라 청록색이 보인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나노 IPS 모니터랑 이 제품이 블랙으로 표시되는 동일한 장면을 한번 나란히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제 눈으로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 화면상으로도 나가고 있을 텐데 모니터마다 기본 세팅의 색온도가 달라서 색감이 다르다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바뀐 편광판이 블랙의 느낌 자체를 바꿔놨다? 이건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외에도 이건 저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요 하단 베젤의 요 바뀐 로고, 이것도 이야기가 참 많아요. 기존에는 하단 베젤에 LG 로고가 있었는데 이제 울트라 기어 풀네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이뻐요. LG 로고보다는 훨씬 낫지, 바뀐 로고가 더 별로다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바꾸라고 가장 처음 말 꺼낸 게 난가? 이거 나 때문이냐 또? 네. 나도 이렇게 크게 넣으라고 한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양심 리뷰 분량 진짜 개미쳤는데 그렇다고 요약 정리 안 하고 할 수 없겠죠. 바로 추천 유형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구매를 추천한 유형, 첫 번째 32인치 4K IPS 고주사율 근본기업 LG로 구매하고 싶다. 두 번째, FALD 제품들은 너무 비싸다, 빗기둥이니 뭐니 해도 난 로컬 디밍 32개에 1000 칸델라 넘어가는 스펙이면 HDR 콘텐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세 번째, RTX 4080, 4090 무조건 지를 용의가 있다, 풀업 아니면 죽어버리겠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번 32GQ950 아무리 늦게 나왔어도 대체
자체가 불가능한 경쟁력이니까 재입고됐을 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구매를 추천하지 않는 유형으로는 첫 번째, 나는 오픈월드 게임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경쟁 FPS 게임에 미쳐있다, 밥만 먹고 눈 뜨면 총싸움만 한다. 두 번째, 100발이 넘어가는 모니터가 저렴하다고 볼타 이 새끼 미친 새끼가 확실하다. 세 번째, 이왕 사는 거 풀 어레이 로컬 디밍, 나는 무조건 FALD로 사야겠다. 이런 분들은 FPS를 좋아하신다면 더 작은 크기로 더 낮은 해상도의 모니터로 가시고요. FALD가 꼭 있어야 한다면 그 대만 기업 있잖아요, 눈깔 모양 그거, 그 400만원 정도 하는 거, 그거 그 제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 그 400만원 주고 HDMI 2.0이더라고요. 대단해요 정말. 2022년에 400발 주고 HDMI 2.0? 진짜 개같이 부럽다 진짜.